네, 여전히 변동성이 높습니다. 지금 다시 코스닥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06% 하락세고요. 또 코스피도 역시 장중에 탄력을 다시 한번 또 줄입니다. 낙폭을 줄이다가 낙폭을 다시 키우는 모습, 장중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갑니다. 현재 0.7%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2219선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중 저점 조금 전에 깨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또 지니스 오프닝 픽 함께 해보시죠.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 변동성 큽니다. 오늘 다시 또 환율이 1430원대로 올라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장 초반부터 반도체 섹터 대형주들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은행주들도 조금 부실한 모습이죠. 어제 불거진 이제 레고랜드 관련되어 있는 건설사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담, 강원도 쪽에서 일어났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고요. 오늘도 보시면 롯데케미칼 하락이 좀 큽니다. 그다음에 그나마 롯데 지주는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롯데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좀 부담스러운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제 건설주들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이 일부 있습니다. 음마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한 부분이 살짝 영향을 주고 있고요.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영향을 주면서 오늘 원전 관련 섹터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일진파워, 보성 파워텍까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게임주, 플랫폼 섹터주들은 좀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주들도 좀 약한 모습입니다. 음식료 섹터주들도 좀 약하고요.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는 2차전지 섹터 내에서 후발주로 좀 덜 올랐던 종목들,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 원익 P&E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기술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추가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실적 발표한 파크 시스템의 급등만 좀 눈에 띄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섹터도 좀 약한 모습이고요. 시장 대체로 좀 약한 모습 속에서 일부 종목들만 좀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설주와 금융주의 흐름은 굉장히 또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주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장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한번 또 포인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니스 오프닝 픽 첫 번째 픽은 드론 UAM 관련주 강세입니다. 드론주가 또 정책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드론 관련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죠. 지난번에 자율차를 비롯해서 드론 이런 쪽들 계속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좀 강화시키기 위한 발표들을 국토교통부가 좀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방산이랑도 좀 연결해서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라면은 드론 관련주들 장 초반부터 급등세입니다. 하이즈항공, 네온테크, 퍼스텍, 베셀, 파이버, 프로, 그다음에 기선텔레콤 등등 상당히 좀 많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주들도 정책 모멘텀 역시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순환매, 지금 섹터별로 다 지금 낙폭과대주들 뉴스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1차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죠. 나왔던 얘기들이 다시 한번 불거진 거라고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방산주들, 대형주들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드론 때문에 중소형주 급격하게 좀 접근하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좀 LIG 넥슨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최근에 조정 길게 받은 방산주 쪽 오히려 좀 실적 수주, 해외 수출 모멘텀이 좀 있는 쪽들을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현대로템 포함해서요. 오히려 좀 약간 중대형주 쪽에서 조정 많이 받은 이쪽을 조금 조정이 들어오면 보시는 게 낫겠고요. 급등한 드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추격 매수보다는 좀 관망 사인 드리면서 오히려 좋게 보신다라면 나중에 좀 갭을 메우는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2025년부터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고요. 드론 배달은 그보다 더 빨리 이제 올해부터 상용화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드론 배송 상용화를 열겠다, 상용화하겠다라고 어제 발표가 나왔고요. 서울시에서 드론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중소형주는 좀 모멘텀 받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로 대응을 해보고 대형주의 움직임을 더 관심 있게 보자고 짚어주셨네요. 두 번째 픽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강세, 배터리주는 순환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배터리주 시장의 가장 탑픽의 섹터죠. 부장님도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이쪽 리딩 섹터입니다. 시장에 돈이 한정되다 보니까 계속 주도주들한테 들어왔다가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뭐 테슬라가 조정을 받을 거라고 뭐 보여지고 있고 실적이 좀 별로 안 좋게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2차전지 주도주들은 조정을 좀 계속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등이 좀 급등했고요. 대주전자, 나노신소재까지도 급등했습니다만은 장 초반에 좀 매물 나오면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에서 솔루스 첨단소재 강세 이어지고 있고 오늘 원희 P&E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급등하고 있고요. 섹터 안에서 후발주들 좀 챙겨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주도주들 다시 움직이는 부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술적인 조정 안에서 계속적으로 주도주들은 공략 계속해야 된다. 특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그렇고요. 유럽 모멘텀이 살아난 솔루스 첨단 소재도 같이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유럽 쪽 관련해서는 하나기술도 소재는 아니고 장비이긴 합니다만은 가격적인 메리트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섹터 안에서 덜 오른 종목 찾기, 순환매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챙겨서 보시면은 뭐 좋지 않을까. 특히 뭐 E&D 같은 경우도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재 우위의 시장입니다. 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이 이렇게 셀 업체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소재는 계속적으로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대형 셀보다는 소재 쪽에 집중력을 갖고 좀 봐주시는 전략, 조정은 조금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이 계속 앞으로도 필요해 보입니다. 반도체에서 노광 장비가 슈퍼을이듯이 배터리에서 이 소재 기업들이 슈퍼을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픽 보겠습니다. 플랫폼 게임주 약세, 카카오는 지금 뭐 이대로 종가가 형성이 되면 또 신저가입니다. 종가 기준 신저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게임주 위메이드가 장 초반 강세를 보였다가 차익 매물 받으면서 하락 전환했는데요. 약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게임과 플랫폼 섹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속상하실 상황입니다. 뭐 믿었던 카카오, 네이버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또 최근에 단기 반등을 했었던 게임주들도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다라면은 내년 연말에 신작 게임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은 사실 선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 뭐 센티멘트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죠.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실적이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네이버는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는 공격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카오 대신 네이버를 선택하는 수급들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섹터를 보시려면 오히려 좀 네이버 조정받을 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카카오라든지 지금 카카오 페이,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될 건데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우리사주 문제들도 계속 있고요. 뭐 그다음에 지금 뭐 대표가 지금 사퇴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카카오가 뭔가 추스리는 모습, 수습을 하면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시장의 신뢰도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주가 자체는 플랫폼 섹터 많이 빠져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점을 지지선으로 설정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유하는 전략이 좀 맞겠고요. 손절은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그냥 두시는 전략이 좀 오히려 낫겠다. 뭐 여기서 또 다른 종목으로 잘못 옮기면 또 거기서 손실 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들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선택을 뭐 차선책으로 하려면 차라리 좀 네이버가 지금 조금 기관의 수급으로 왔을 땐 낫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엔터나 콘텐츠 쪽 이런 쪽들은 같이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실적의 전망치가 점점 조금씩 내년에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역량이 있는 업체들을 좀 선별해서 투자하는 전략, 뭐 최근에 보신 분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좀 역량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시고 콘텐츠 쪽에서 뭐 엔터 쪽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게임사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트리플 A형 게임을 내년에 내놓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쪽들을 좀 선별하시는 전략. 그래서 지금은 안 좋지만 뭐 내년도를 생각한다라면은 저점을 좀 확인하시면서 좀 멀리 보는 투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성장주가 엔터 그리고 콘텐츠주가 되겠네요. 자, 오늘 낙폭과대주 두 가지 짚어주셨고요. 또 추세주 2차전지 짚어주셨는데요. 전략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